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불평제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최종 제품 디자인의 양산 시방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이 확정된 부품별 색상을 점검하고 가공 방법을 결정해 작성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불평제로 시작합니다. 최종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산 시방서인데요. 양산 시방서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지금 이게 디자인 양산 시방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시방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양산형 작업 지시서라고 보면 됩니다. 디자인 관련된. 아무래도 굉장히 꼼꼼하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후가공을 하는지 정해 협력업체에 보내는 자료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파트별로 재질이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파트에는 표면 처리 방법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디자인 의도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각각의 파트마다 재질별, 그 다음에 피니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적시를 해야 됩니다. 내용을 적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그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방서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코드 넘버를 하면 그 회사의 고유 넘버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고유한 어떤 형태라든가 부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패턴들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샘플들을 많이 좀 수집하고 현장에 많이 가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샘플을 찾아보며 작성 내용을 확인하는데요. 소연 씨의 작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직도 이제 재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피니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피니싱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작업자가 정확하게 이 시방서를 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작업자조차도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 피니싱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도료에 어떤 컬러를 쓰겠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적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양산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작업 지시서에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책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디자인 시방서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양산 시방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량 생산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디자인 시방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량 생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0개, 2000개, 10,000개 막 이렇게 뽑았는데 네. 디자인 시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인쇄 시방서에 텍스트가 하나 잘못됐어요. R이라고 표기돼야 되는데 T라고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다 TTTT 이렇게. 다 불량이겠죠? 그럼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겠죠? 아니면 수정을 해서 쓰든가. 환경 파괴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네네. 그러니까 디자인 표면 처리 우리가 이제 시방서를 지금 써봤는데 네. 그러니까 컬러하고 재질하고 피니싱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는 파트 구분하고 이런 것들은 잘 했는데 네. 이제 재질 선정까지는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싱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고민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제가 판단했을 때는 피니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약간 조금 떨어진다는 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샘플들을 네.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막 작성을 하잖아요. 샘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코드 번호, 실제 양산되고 있는 그런 코드 번호를 활용하면 정확해요. 그 번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A사의 도료를 쓰겠다고 하면 그 도료 자체에 그 샘플 칩들을 보면 네. 뒷면에 여러 가지 코드 번호들이 있어요. 그 고유 코드 번호였거든요. 네. 그 코드 번호를 그 시방서에 써주면 어떤 회사에 어떤 코드 번호를 써주면 그게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진짜 이 제품에 어울릴 만한 패턴을 솔직히 이제 지정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 번호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돼요. 한 번이라도 틀리면은 아예 번호가 네. 예를 들어서 1007이다. 코드 번호가. 근데 내가 1001로 표기를 해버리면 네. 전혀 다른 패턴이 금형에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금형 다시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기회적인 비용이나 시간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엄청 세밀한 작업이네요. 네. 그래서 조심하고 네.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도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정리하려고 고생 많았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입력할 때,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이름도 봤는데 그걸 입력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강사님께서 좀 더 책을 많이 보고 관련된 차트도 많이 보고 재료도 직접 만져보고 거기 이름이 다 박혀 있으니까 해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입력하기가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직접 만져보면서 연습을 이렇게 해봐야 될 거예요. 쓰는 연습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최종 제품 디자인의 양산 시방서를 작성해봤는데요. 부품별 가공 방법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공 방법 및 신소재, 신기술에 대한 가공 방법 적용 예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의 가공이나 성형 방법, 도료에 대해 폭넓은 사전 지식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기존 제품과 타사 제품의 후가공 예와 방법, 그리고 기술 수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인쇄 색상이나 컬러 도료를 선택할 때는 관련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컬러 칩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사양서 작성 시 반드시 인쇄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도장 방법에 따라 광택, 재질 표현 같은 외관의 형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